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바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한국 단어가 무려 26개가 등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등재되었는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의미는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포함된 영어 단어를 볼 건데요. 아무래도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점점 우리나라의 문화와 컨텐츠가 해외에서 통하면서 많은 표현들이 이번에 사전에 등극된 것 같습니다. 우선 단어를 보기 전에 오해와 진실을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영어의 역사와 제일 공식으로 인정되는 사전이자 영어의 시작부터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제일 종합적인 사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사전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꽤나도 아닌 거의 영어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전에 실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꽤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등극이 되었고 수정이 되었던 단어들도 있고요. 예전부터 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 단어를 다 사용하고 알고 있는 실제 영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영어에서는 여러 나라의 말들을 흡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식 영어처럼 사용되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스시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일본의 고유 회와 초밥의 단어지만 그 문화가 너무나도 알려지면서 일본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과 문화도 똑같이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단계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특히나 스트리밍 자막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번역이 어려운 단어들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자막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럼 어떤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음과 뜻을 갖게 되었는지 보기 바로 직전에 어떤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A dictionary's job is not to impose new words on a language, but rather to reflect how a language is evolving. 이렇게 어떤 기사가 정말 잘 써놨더라고요. 저희가 딱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의 역할은 새로운 단어들을 언어에 impose,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몇 년 뒤에는 이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단어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K-drama, a television seri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produced in South Korea. 아무래도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저희도 K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붙이죠. 이것도 실제로 사전에 등극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 드라마까지 특히나 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굉장히 다수가 수출이 되고 또 자막과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한국 단어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대 인기 있는 드라마로 꼽힐 정도이니까 정말 많이 유명한 겁니다. 다음 단어는 Hallyu.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interest in South Korea and its popular culture, represented by the global success of South Korean music, film, TV, fashion, and food. 이게 바로 한류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Korean Wave 이렇게도 등극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서 뒤에 있는 부분, 한국의 음악, 영화, TV, 패션, 음식까지 이런 세계적인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표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만큼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문화와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만화. A Korean genre of cartoons and comic books, often influenced by Japanese manga.
처음에 저는 약간 의아해한 단어인데요. 이것까지 올렸나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들이 대부분 만화 원작입니다. DP부터 오징어 게임, 스위트 홈, 킹덤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원작도 많이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망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르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일본이랑 비교를 했다고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더 유명해진 문화이고 영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게 음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요. 치맥. In South Korea and Korean style restaurants, fried chicken served with beer.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맥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fried chicken, 말 그대로 튀긴 닭입니다. 저희는 사실 후라이드를 맛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거꾸로 프라이드 치킨에서 튀긴 닭을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김밥, a Korean dish consisting of cooked rice and other ingredients wrapped in a sheet of seaweed and cut into bite-sized slices. dish라고 해서 접시나 접시에 있는 음식이 아니고 어떤 음식이나 김밥처럼 간단한 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미역을 seaweed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질감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김이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요. 반찬, a small side dish of vegetables served along with rice as part of a typical Korean meal. 사이드 디시가 바로 반찬을 뜻하고요. 메인 디시가 아무래도 큰 주요 반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반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표현하고요. 다음은 먹방. A video, especially one that is live streamed, that features a person eating a large quantity of food and talking to the audience.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했던 장르죠. 그래서 저희도 먹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 이게 생중계, 생방으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삼겹살, 동치미, 갈비, 잡채, 불고기 모두 등재되었습니다. 재밌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애교. A certain kind of cuteness or charm considered characteristically Korean, similar to the Japanese word kawaii. 여기서 charm이 매력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귀여움은 저도 정말 어려워했던 단어입니다. 이 애교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귀여움과 매력을 섞어서 한국식의 특유의 그런 귀여움이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대박. An interjection expressing enthusiastic approval used in a similar way to fantastic and amazing. 여기서 interjection, 중간에 끼는, 그래서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대박도 이렇게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누나, 오빠, 언니, 이게 모두 등재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팬덤에서는 남자 팬들이 더 적기 때문에 덜 사용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마지막 세 단어는 제가 사실 콩글리시라고 자주 고치라고 했던 단어들인데요. 이제는 사용하셔도 되는 걸까요? Fighting, used to express encouragement, incitement, or support. 결국엔 영어로는 원래 싸우고 있다라는 단어지만 우리의 응원하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incitement는 선동하다, 선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는 PC방, a compound that signifies an establishment with multiple computers providing access to the internet for a fee, usually for gaming. 아무래도 이건 컴퓨터인 영어와 우리 단어 방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해외 친구들은 한국에 왔을 때 꼭 PC방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compound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tablishment, 시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skinship, a combination of two English words, skin and kinship, to refer to the touching or close physical contact between parent and child or between lovers or friends, viewed as a means to express affection or strengthen an emotional bond. 여기서 kinship은 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대감과 피부 섞어서 만들어진 이 단어는 영어이지만 실제로 한국어 단어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특별히 어떤 관계인지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있다면 그건 불쾌한 신체 접촉이지 스킨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바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영어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